삐빅 버벅대는 효과음과 두뇌 회전 소리가 들립니다. 이걸 보고 뭘 알아? 싶었던 숫자들, 아마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재무제표를 마주하고 이런 생각에 잠겨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복잡한 표와 수많은 숫자들이 가득한 재무제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장벽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실 간단한 몇 가지 포인트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재무제표 안에서 기업의 건강 상태를 아주 명확하고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건강검진 기록을 보고 질병 유무를 진단하듯 말이죠. 재무제표는 기업의 건강검진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린이 맞춤, 기본적 분석의 핵심만 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오늘도 알찬 정보를 들고 온 마스터 스크립트 꼼주린이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 중 하나인 기본적 분석을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재무제표 분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건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들은 과감히 패스. 오직 투자자로서 정말 중요한 숫자들만 골라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시청하신다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읽는 눈을 키우는 것은 물론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업 분석,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크게 세 가지의 핵심 문서로 나뉘어요. 이 세 가지 문서는 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포괄손익계산서, 두 번째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세 번째는 현금흐름표입니다. 각 문서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벌고 썼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보통 1년 또는 분기별로 작성되며 기업의 매출액과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순이익 등 기업의 경영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문서예요. 마치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해서 받은 성적표처럼 기업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이익이나 손실을 기록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 문서만 보더라도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는지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상태표는 기업이 특정 시점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자산,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부채, 그리고 주주들의 몫이 얼마인지 자본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마치 우리 집의 현재 자산과 부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계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예를 들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스냅샷처럼 그 시점의 기업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돈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상으로는 이익이 났다고 해도 실제 현금이 기업 통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품을 팔았지만 아직 외상값으로 남아있다면 장부상 이익은 발생했어도 실제 현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유동성, 즉 현금을 얼마나 잘 확보하고 운용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등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되어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특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의 핵심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현금이 창출되는지를 보여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재무제표를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기업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세 장의 종이로 기업을 읽는다. 재무제표에 담긴 수많은 숫자들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더욱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숫자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표들만 콕 집어서 효율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명하게 기업을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핵심 지표는 바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는 매출과 순이익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 출발점과 같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나요?
매출액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벌어들인 총액을 의미합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이익은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나요? 순이익은 매출에서 모든 비용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기업에 남은 이익을 말합니다. 단순히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최종 순이익까지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매출은 늘었는데 순이익이 줄었다면 원가 상승이나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 등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사는 지난 3년 연속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했어요. 이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흐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기업, 혹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은 아무리 매력적인 신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재무적인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지표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가진 총 자산 대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게 보통 100%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보수적으로는 20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재무 구조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만약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면 기업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시기에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은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이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제조업은 서비스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을 수 있고, 고성장 산업의 신생 기업은 사업 확장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채를 많이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업종이든 너무 높은 부채 비율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원인과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지표는 현금 흐름표에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장사를 해서 생긴 돈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표는 기업의 본업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현금이 창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면 기업은 열심히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실제 현금은 오히려 기업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는 매출 채권 회수 지연, 과도한 재고 증가,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이 장기적으로 현금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재고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이면 그만큼 현금이 제품 형태로 묶이게 되므로 실제 현금 흐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순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현금이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꾸준히 플러스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업이 본업으로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매우 건강하다는 뜻이니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외부 차입 없이도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지 꼭 확인. 재무제표의 숫자를 아무리 꼼꼼히 들여다본다고 해도 숫자 자체만으로는 그 기업의 가치를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PER 주가수익 비율이 30이라고 했을 때 이 숫자가 비싼 건지 싼 건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의 평균과 비교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 평균과의 비교는 기업의 상대적인 위치와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만약 IT 업종 평균 PER이 20인데 특정 기업의 PER이 30이라면 그 기업은 시장에서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높은 PER이 반드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기업이 특별한 성장 동력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평가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더욱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업종 평균보다 PER이 낮다면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처럼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기업 경영 분석 자료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 또는 주요 증권사 리서치 자료 등을 통해 업종 평균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유동성 비율, 레버리지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등을 업종 평균치와 비교한다면 이 기업이 업종 내에서 우수한지, 월등한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미흡한지 등을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2은행의 사례에서도 재무 비율을 통해 외환 위기 전후의 경영 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기업의 상태를 진단했듯이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닌 비교 분석은 기업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가치를 본다. 과거와 현재의 재무 상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 즉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은 앞으로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며 이는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파악하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출액의 절대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율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단년도 증가율이 아니라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매출이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거나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R&D 투자나 신규 설비 투자 비율 등 미래를 위한 투자 현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R&D 투자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제품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신규 설비 투자는 생산 능력 확대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바이오와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는 R&D 투자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러한 투자가 미래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실적뿐만 아니라 현재의 투자 현황, 그리고 이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GAAP와 IFRS의 회계 기준 차이점처럼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의 숫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종합 진단.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기업 분석의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5가지는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첫째,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매출과 순이익을 확인하여 기업의 기본적인 수익성과 성장 추세를 파악하세요.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야말로 안정적인 투자의 기반이 됩니다. 둘째, 재무상태표를 통해 부채 비율과 자산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세요. 부채가 너무 과도하지는 않은지, 자산은 건전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 흐름표를 통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사를 해서 실제로 돈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가 기업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이며 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넷째, 숫자를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은 업종의 평균과 비교하여 기업의 상대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업이 업종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추이와 연구개발 R&D 및 설비 투자 비율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진단하세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도 이제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 분석, 더 이상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기본적 분석, 이제 겁내지 마세요. 다음 영상은 오늘 다룬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치 투자, 성장주 투자, 아니면 분할 매수 전략?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투자 스타일은 어떤 것일지 함께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투자 전략들도 결국 여러분의 이해와 선택에 따라 충분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편 주린이의 투자 전략 탐색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아낌없이 알려주세요. 혹시 재무 숫자 용어 중에서 아직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거나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이 영상은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철저한 분석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한 학습 후에 진행해 주세요. 기본적 분석도 주린이의 무기입니다.